만약 여러분이 이미 건강 수명을 넘어 80세 이르렀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고 참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도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하고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기 위해 계속 약을 먹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해로운 것은 피하고 건강에 좋은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8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제하거나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50대에 부모님 두 분 모두 80대이다 보니 관심이 생겨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지금까지 부모님을 대했던 태도가 순전히 제 관점이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50대, 60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 인생 100년 시대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침대에서 생활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현재 남성은 약 9년, 여성은 약 12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불가능해지는 일이 늘어나고 컨디션 난조를 겪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며 치매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며 하루아침에 독거와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80세라는 큰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지옥과도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벽을 잘 넘는다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자식보다 배우자가 낫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어 여생을 함께할 누군가가 생긴다면 재혼도 행복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이 유산의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는 자녀들이 겉으로 축복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돌봄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존재가 중요해지는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진정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80세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자의 중요성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위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도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가 눈치 보이고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는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운 정 고운 정으로 함께 사는 배우자만큼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남기기보다는 추억을 만들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지금 당장 병에 걸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노후의 최고의 자산은 추억입니다. 점차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며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지는데 그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억누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는 두 번째 방법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동안 해왔던 일을 멈추는 순간 급격히 늙고 세상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80대에도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운전을 계속하며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면허 반납 장려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포기하지만 아직 운전이 가능하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허를 반납한 후 돌봄을 받게 될 위험이 2.2배 증가한다고 하니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운전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80대에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취미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에만 머무르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 하나로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80세 이후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암이나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전에 이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의 씨앗을 몸에 지니고 살게 되고 언제 그것이 발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더라도 내일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생이 끝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시더라도 건강을 위해 먹지 말라고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식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비만을 경계하는 상식이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러한 규칙들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현재를 즐기며 보내는 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세를 앞두고 있다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기 기능이 저하되거나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를 위해 굶거나 식단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입맛 당기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오히려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이 약간 찐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채식만 고집하지 말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고민도 많을 수 있지만 이것도 적절히 관리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저녁 반주 정도로 즐기는 것이 현명하며 과도한 음주는 낙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화 속도를 급격히 앞당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의 경우 이미 80세까지 흡연하며 살아왔다면 금연 여부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흡연으로 인해 단명하는 경우는 대부분 고령에 이르기 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연이든 흡연이든 이 시점에서는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선택을 하되 몸 상태를 관찰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과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일상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중단하거나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었다면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비정상 수치는 일반적인 평균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병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 생활습관, 환경, 나이에 따라 정상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는 단순히 숫자일 뿐
실제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의 경우 암이나 기타 질병이 발견되더라도 수술보다는 관찰하며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암은 나이가 들수록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전이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수술이나 화학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미 암을 지닌 채로 수년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도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순간에 악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치료로 인해 현재의 기력과 건강을 잃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와 느끼는 증상에 귀를 기울이며 처방한 약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이나 치료가 몸에 맞지 않더라도 단순히 좋은 약이니까 계속 드세요라고 말하는 의사는 피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기준만 따르는 의사는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약의 양을 조절하거나 대체 약물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의사는 신뢰할 만한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넘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충실히 즐기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날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이 지혜와 함께 무르익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0세를 맞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궁금증을 성의 있게 설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진료 중 환자가 이야기할 때 차트만 들여다보거나 마지못해 대답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단순히 검사 결과나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의 실제 생활과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를 제안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는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의사가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80대에는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료를 받을 때 불편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의사는 피하고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를 만나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50대나 60대부터 적극적으로 병원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명의를 찾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약물 복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질환으로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서 처방받는 약의 종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한꺼번에 복용하다 보면 중복 처방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능 저하를 위해 위장약을 처방받았는데 다른 약에도 위장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도한 복용으로 장염이나 폐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암이 진행되거나 감염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물은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는 것이 약물 사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80대에는 약물로 수명을 늘리려는 강박을 버리고 현재의 건강과 기력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의 벽을 넘는 또 다른 핵심은 억지로 참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일을 억누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80세를 넘어서는 시기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결국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남은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100세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기세요. 8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80세의 벽을 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며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조언을 받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니다.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황금빛으로 무르익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롭고 풍요롭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